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미정? 미정이가 누구야? 그 순간 딸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 가족들이 서로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모셔야죠. 언니가 더 가까이 사는데 왜 나한테만 떠넘겨? 한 사람의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돌봄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더 컸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치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둘러싸고 벌어진 며느리와 딸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침묵했던 아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깨달은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잠시 멈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이란 무엇인지, 돌봄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박영애 씨는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집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큰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챙겨주시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가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도 같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며느리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랬나? 내가 그랬어?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이웃의 전화였습니다. 영희 씨가 여기가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빨리 오세요. 그날 밤 긴급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수진 씨, 그리고 딸인 미정 씨까지 모두 모였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진단명은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의심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방문, 대화, 익숙한 환경 유지 등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조금씩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민수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니면 뒤에 따라올 말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누군가 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자주 방문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 미정이가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들러줄 수 있지 않을까? 민수 씨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화 너머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그리고 어머니는 오빠 엄마이기도 하지만 오빠 결혼하면서 형수가 모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인 내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잖아. 오빠, 나 결혼했어. 내 시댁도 있고 남편 눈치도 봐야 한다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남은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죠. 그날 밤 수진 씨와 민수 씨는 처음으로 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왜 나한테만 떠넘기려고 해요?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뭐든지 다 해야 해요. 나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두려워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며느리가 온전히 희생하다가 본인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라 미정이랑 같이 분담하자는 거죠. 미정이는 집도 가깝고 자식도 우리보다 한 명 적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수진 씨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염려하는 건 시어머니의 안전이 아니라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한편 미정 씨도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게 나을까? 남편 재훈 씨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좁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양가 부모를 동시에 챙기기는 힘들 것 같아. 형님네 집이 더 넓고 형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미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그 사이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업무를 핑계로, 미정 씨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이유로 어머니를 만나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매일 하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조금 더 무겁고 긴장감 있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 씨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요. 어머니. 안방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계셨는데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을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까 먹었는데. 하지만 식탁을 보니 먹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급하게 죽을 끓였고 어머니를 씻겨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따라주셨지만 가끔 여기가 어디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채우고 나니 벌써 저녁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녹초가 되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상태 진짜 심각해. 이렇게 혼자 두면 안 돼. 오늘 가보니까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계셨어. 그래? 그럼 내가 자주 들러줘야지. 오빠가 왜 이래? 나만 들르라고. 오빠도 아들이잖아.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요즘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주말에도 나가야 해. 나도 바빠.
아이들 돌봐야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집이 더 가깝잖아. 나는 왕복 2시간 걸린다고. 미정 씨는 화가 났습니다. 거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야, 오빠. 솔직히 말해봐. 형수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정아, 형수도 입장이 있어. 시어머니 치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벅차. 나도 똑같아. 왜 내 상황은 이해 안 해주는데? 결국 또 언성이 높아졌고 전화는 서로 화를 내며 끊겼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나는 진짜 오빠네가 어머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아들이 장남이잖아. 우리 전통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근데 요즘은 며느리는 의무가 없다고들 하잖아. 실제로 형수는 어머니 친딸도 아닌데 왜 희생해야 해? 그럼 당신이 모시자는 거야?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치매는 점점 심해진다며. 그럼 나중엔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무서워. 그럼 요양원은? 요양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 초기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그럼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미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한편 민수 씨네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당신 오늘 미정이한테 전화 왔던 거 들었어요?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모셔야 하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거 정말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시어머니 치매 돌보다가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대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정이 말도 일리 있어요. 딸이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집도 가깝고. 하지만 미정이도 자기 입장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입장이 없어요? 당신은 맨날 회사 일 핑계대고 결국 모든 짐은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당신 어머니인데 당신이 결정을 해야죠. 나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 말에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자니 아내가 힘들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동생에게 떠넘기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냉랭한 관계가 되었고 각자의 가정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에 대한 방문은 더욱 줄어들었죠. 어느 날 어머니의 이웃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애 씨가 새벽에 집 밖을 배회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가족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전화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또 싸울 것 같아서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과 대화하기가 불편했죠. 결국 두 남매는 각자 가끔씩 어머니를 방문하되 서로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책임을 나눠서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서로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비교당하기 싫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더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는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병원에 계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무슨 일이야? 형님한테 연락 왔어. 응급실이래. 미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하게 핸드백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오빠 부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민수 씨는 초췌한 표정으로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이웃분이 신고하셨어.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져 계셨대. 탈수 증상이랑 영양실조래. 며칠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다고. 미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나도 10일 전에 들렀었어. 그때는 괜찮으셨는데.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책과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자분 상태가 혼자 생활하시기엔 어렵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이번처럼 식사를 거르시거나 약을 안 드시는 일이 반복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함께 계셔야 해요. 아니면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든지. 의사의 말에 미정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씨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말라있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바라보셨죠. 너, 누구니? 그 한마디에 미정 씨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저요, 미정이요. 어머니 딸. 미정이? 아, 미정이. 어머니는 가물가물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셨죠. 미정이.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 딸. 예쁘네. 단순하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딸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제가 더 잘할 걸. 병실 밖 복도에서 민수 씨도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아들이면서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당신과 미정이 사이에서 결정도 못 내리고 회사 일을 핑계로.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야.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며느리라는 위치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와 민수 씨는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두 남매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오빠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 아니야, 미정아. 나도 미안해. 나도 동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두려웠던 것 같아. 나도 너도 형수도 다. 치매라는 게 끝이 보이지 않잖아. 점점 더 심해질 거란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회피했던 거야. 그래. 나도 솔직히 무서웠어.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내 인생이 온통 돌봄으로만 채워질까 봐. 우리 참 이기적이었구나. 응. 근데 오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민수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쉬고 계시는 어머니.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어머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의 삶은 뒤로 미루셨던 어머니.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될까?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응.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 둘이서 나눠서 하면, 그리고 형수님이랑 재훈 오빠도 도와주시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민수 씨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우리 한번 해보자, 오빠.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날 밤 두 남매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로.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라는 게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형수님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도 이기적이었어요. 재훈 씨도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도 제대로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겠습니다. 민수 씨가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당분간 혼자 사는 대신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민수 씨네 집에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미정 씨네 집에서 모시기로 한 것이죠. 둘째, 주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매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도 하실 수 있으니 어머니께도 좋고 가족들도 낮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말에는 가능한 한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옛날 사진을 보거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는 등
소소한 활동들을 함께하기로 한 거죠. 넷째, 경제적 부담은 두 남매가 반반씩 나누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가족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 같이 교육받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한테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형수님. 미정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가족들도 어머니를 모시는 일상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민수 씨네 집 거실에서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들 내 집.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나 가야 해.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했지만 교육에서 배운 대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이따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전에 밥 먹고 가시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된장찌개. 네,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에 앉으셔서 한 숟가락 드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죠. 맛있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머니는 집에 가겠다는 말씀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미정 씨 딸의 방에 들어가셔서 잠을 자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제 방이에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내 방? 여기가 내 방인데. 미정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내 방이 어디더라? 여기요. 보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무늬 이불도 깔아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침대에 눕히고 나서 미정 씨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셔. 그래서 가끔 헷갈리시는 거야. 화내지 말고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엄마. 할머니 불쌍하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정 씨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가 착하구나. 할머니께 잘해드리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세상에 살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50년 전으로 돌아가 계신다는 것,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만큼은 희미하게나마 느끼신다는 것. 주간보호센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도 점차 적응하셨고, 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과 미술 활동을 즐기셨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어머니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죠.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꽃 예쁘죠? 손주 은서가 코스모스를 꺾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예쁘네. 참 예쁘다. 어머니는 꽃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가요였습니다. 가사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또렷했죠. 어머니, 이 노래 좋아하셨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내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을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응, 보고 싶어. 어디 갔을까? 가족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님 표정 보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돌봄이 짐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 민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같이 해줘서. 저야말로요. 이제는 어머님을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져요. 미정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요즘 이상한 게 어머니 돌보는 게 힘들긴 한데 또 뿌듯하기도 해. 나도 그래. 장모님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뭘 배워? 가족이 뭔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늙는다는 것. 재훈 씨의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애들도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돌봐줄까?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애들한테는 교육이 될 거야.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배우는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하는 법, 할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않는 법,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법. 그런 작은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밤새 잠을 안 주무셔서 가족들이 모두 피곤해 지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달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민수 씨가 힘들 때는 미정 씨가, 미정 씨가 지칠 때는 수진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매일 어머니의 상태와 일상이 공유되었고 작은 고민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밥을 잘 안 드시려고 하셨는데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 숟가락씩 떠드렸더니 다 드셨어요. 아, 그 방법 좋네요. 나도 내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이 오늘 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하셨대요. 선생님이 칭찬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소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가족들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 보이셨고 가끔씩 환하게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가족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셔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분명히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 씨네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진들이었죠. 어머니, 이 사진 보세요. 오빠랑 제가 어릴 때 사진이에요. 미정 씨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누구지? 저요, 어머니. 그리고 이게 오빠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네. 아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그래도 사진 속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건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은요? 아버지랑 같이 찍으신 거예요. 민수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부부의 모습이었죠. 이 사람은 누구더라? 아버지세요, 어머니. 아,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어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으시죠? 응. 어디 갔을까?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지만 항상 어머니 곁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손주 은서가 다가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 나도. 어머니는 정확히 누구를 안고 계신지는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히 표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 씨가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처음엔 정말 자신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형수님.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맞아요. 언젠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원망하고 회피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죠. 어머니, 응.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어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실 만한 딸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고 싶어요. 비록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아.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가능하더라. 맞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수진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오빠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미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아. 민수 씨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할머니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너희 모습 보면서 아빠가 많이 배워. 할머니 재밌어요. 매번 새로운 분 같아요. 큰아들이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시각에서는 할머니의 건망증이 오히려 매번 새롭게 만나는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재훈 씨가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신이 어머님 돌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럴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뭐랄까.
어머니를 통해서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 우리도 언젠가 늙잖아. 그때 우리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맞아. 나도 장모님 보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도 아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어.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좋아. 그러게요. 그리고 뭐,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도 더 끈끈해진 것 같고. 맞아.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민수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몇 주 후 봄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 아래에서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그쁘죠, 어머니?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데리고 벚꽃 보러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미정 씨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할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네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민수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완벽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재훈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모실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할까를 고민하게 됐어.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 그 말에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그리고 형수님도 재훈 오빠도. 다들 고마워. 우리가 뭘. 가족인데. 수진 씨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어머니의 상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로 힘들 때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가 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돌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정 씨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저렇게 혼자 계셨을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 응,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정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순간 미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것. 저녁 무렵 민수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센터에서 뭐 하셨대요? 잘 모르겠네. 근데 재밌었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즐거웠다는 감정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죠, 어머니? 예쁘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 석양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저물면 좋겠다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민수 씨의 손을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아름답게 저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게요. 민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셨고, 대화도 단편적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어머니는 민수 씨네 집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미정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 모두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가족들을 훑었습니다. 고맙다.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이웃분들, 친척들. 정말 복 많으신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이렇게 잘 모셔드렸으니.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린 거예요. 빈소를 지키며 미정 씨와 민수 씨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후회 없어? 응. 전혀. 오히려 뿌듯해.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 나도 그래. 만약 그때 병원에서 결심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고. 수진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정말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 저야말로요, 형수님. 형수님 없었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두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원망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년 동안 정말 잘했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께서도 행복하셨을 거야. 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의 딸 은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학교에서 과제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에세이였죠. 은서는 할머니에 대해 썼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를 돌보는 가족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지,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지. 하지만 엄마와 아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알아볼 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은 편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더욱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저도 우리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은서의 에세이를 읽은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봐. 우리 은서가 이렇게 썼어. 재훈 씨도 에세이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야.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 어머니도 아시면 기뻐하셨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은서 에세이 좀 보내줄게. 읽어봐. 민수 씨는 에세이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미정아, 우리 정말 잘했구나. 응, 오빠. 우리 정말 잘했어. 두 남매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뿌듯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법적으로 정의된 관계. 아니요. 가족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 씨와 미정 씨의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모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까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치매는 기억을 앗아갑니다. 이름을, 얼굴을, 추억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비록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돌보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로 가족들과 갈등하고 계신가요? 돌봄의 부담이 두려워 회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부담을 나누면 사랑은 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함께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서로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 민수 씨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희 잘했죠? 어머니 자랑스러우셨을 거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럼, 너희들 정말 잘했어. 고맙다. 미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답은 늘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수진 씨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함께 돌보는 시간이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님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사랑은 대물림됩니다. 음악이 조금씩 커지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음악 서서히 잦아듦.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누가 모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서서히 어두워지며 끝.